네, 한덩이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한덩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이야기를 꼭 들어봐야겠어요. 과연 최한덩 네. 매니저는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펠로스 의원의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네. 한번 시장 체크 포인트 알아보도록 하죠. 네. 최한덩 매니저가 꼽은 오늘의 키워드는요.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입니다. 과연 이걸 우리는 어떤 뉴스로 봐야 돼요?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네. 미국의 서열 3위인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중국이라고 외치는 중국한테는 당연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지금 이것 때문에 시장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과연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일단 좀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의 펠로시 의장이요 오늘 대만을 방문하는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들어오기 전까지 나온 거 보니까는 오늘 밤 10시 20분에 대만 공항에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박 3일 일정으로 대만 의회를 방문하고 지금 대만 총리인 차이잉원과 회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하나의 중국을 말하는 어떤 그 중국 입장에서 그거를 이제 좀 반대하는 부분으로서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중국으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백악관에서 지금 이 미국 서열 3위인 하원 의장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지역에서 어떤 중국의 군사적 조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 미국은 중국군에 대한 어떤 전망적인 감시를 한다고 하는데요. 중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긴장 고조시키지 마라라고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중국군이 전투기를 동원해서 착륙을 저지하거나 비행을 방해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중국군이 지금 미국 견제용으로 또 화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대만 해협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이게 중국이 대만 해협에 미사일을 발사한 게요. 1995년도에 당시 대만 총통이 미국 모교 연설을 이유로 방문하면서 한번 발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에 하나 지금 어쨌든 이 하원 의장 가는 것을 중국은 대놓고 경고했었고 불장난하지 말라고 굉장히 좀 세게 경고했는데 하원 의장이 방문함으로써 어떤 무력 충돌 가능성이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31년 만에 지금 대만 해협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나와주고 있는 건데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냐면요. 우리가 사실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설마 했다가 전쟁이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어떤 무력 충돌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 이 G2 국가인 미국과 중국의 무력 충돌 가능성 크지 않습니다. 서로 조심할 테지만 지금 하원 의장과 바이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자존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이든 같은 경우는 이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 대비해서 상당히 약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하원 의장의 방문을 취소해버린다면은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강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어쨌든 직접 반발하고 있는 부분, 무력 충돌 부분을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하원 의장이 방문한 적이 있는데 왜 오버하냐 뭐 이런 식인 거고 중국은 어쨌든 이 하나의 어떤 중국을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대만의 방문을 강력히 제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만 해협에서 훈련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무력 충돌 가능성이 좀 있긴 하나 상식적인 선에서 무력 충돌은 가능성이 좀 적다고 봐야겠죠. 좀 제한적으로 좀 보여집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확률 높은 쪽으로 가는 게 맞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시장이 하락이 나오고 있는 건데 오늘 밤에 하원 의장이 도착하니까요. 내일까지는 아마도 무력 충돌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합니다. 그렇다면 내일까지 시장이 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사실 이게 그냥 지나간다고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내일까지 조정 나왔을 때 오히려 매수기를 보는 게 맞는 것이다. 이 일로 인해서 만약에 급락으로 이어진다면은 정말 무력 충돌이 나가지고요. 정말 미국과 중국의 전쟁 가능성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 정도까지 가기엔 제가 볼 때는 뭐 상당히 가능성이 좀 적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전쟁으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을 매수기회로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안에서 사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종목이 살짝 휘청일 수도 있고요. 잘 갈 수도 있는, 그 안에서도 잘 갈 수 있는 종목도 있을 겁니다. 네. 리뷰해 볼 텐데요. 사실 오늘 시작하자마자 채팅방에 설인바이오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네. 보니까 이것도 최한덩 매니저님이 지난번에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인 것 같아요. 소개를 했고요. 네. 또 제가 이 유튜브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네. 지금 보면 설인바이오가 지금 거의 20%까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더나가 지금 변이 바이러스 백신을 국내에 공급한다고 해서 이미 물량 준비해놨고요. 그 부분을 공급하기로 8월 달부터 공급하기로 한 거고
지금 삼성바이오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백신 원료를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삼성바이오의 원료를 공급하는 서린바이오가 급등하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 뭐 전고점 못 넘었죠. 제가 볼 때는 이 모더나의 모멘텀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인 관점에서 지금 거래가 터지면서 지금 이 물량을 좀 소화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중에도 제가 볼 때는 뭐 상한가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서린바이오는 계속해서 보유 관점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같이 볼 수 있는 게 휴림로봇. 결국 시장 하락 속에서도 오늘 강한 종목이 로봇 종목인데 휴림로봇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었고요. 한 번 올랐다가요. 약간의 조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서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이 2030년까지 이 무인 자동화 공장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로봇주가 올라가고 있는 건데 삼성이 또 8월까지요. 이 웨어러블 로봇을 공개하기로 했었거든요. 출시하기로 했던 겁니다. 조만간 삼성의 웨어러블 로봇이 나온다면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휴림 로봇은 지금 뭐 8위까지 키우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장가로서 올라가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까지 3,500원 말씀드렸는데 오늘 조금 못 갔거든요. 목표가 넘어갈 거니까요. 여전히 홀딩 관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바로 이틀 전에 말씀드렸던 주성 엔지니어링. 시장이 좀 약합니다만 오늘 장중에 갭상승까지 나왔었고요. 갭상승 이후에 상승폭을 좀 내주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떤 이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때문에 시장이 주춤하고 있고요. 홍콩과 중국이 하락 나온 건데 내일까지 이런 하락이 나온다면은 결국 방문 이후에 충돌이 없다면은 시장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조정 나왔을 때 매수기에 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려보고 결국에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시장이 하락 나올 때 주춤하더라도 계속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정 나올 때 매수 관점으로 보자 좀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더 보시면 바로 현대에너지솔루션. 지금 또 최고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태양광에 대한 모멘텀은 가장 중요한 게 많은 대표적인 태양광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였다는 거. 그다음에 지금 미국에서 원래 통과가 좀 보류되고 있었던 이 신제된 법안이 인플레 감소법으로 이름 바뀌면서 반대하던 공화 등이 찬성표를 던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태양광 시장은 미국 시장에서 지금 이 급물차 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이런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들은 시장 주춤 시에 매수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도 이 모멘텀이 확실한 두 종목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에너지 솔루션 보유하신 분들은 끝까지 들고 가셨다면 지금 이 수익을 다 챙길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무려 70% 가까운 수익이었고 저희가 살짝 행가래 소리를 넣어드렸는데 네. 표정 하나 변하지 않는 걸 보면서 너무 작아갖고 못 들었나 봐요. 그렇습니까? 네, 다음에 저희가 또 저희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리뷰를 이전에 많이 해드렸으니까 네네. 새로운 또 다른 종목이 나오면 그때 아주 크게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이 또 여러분들 계좌를 빨갛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요. 첫 번째 종목 키워드부터 보도록 하죠. 네. 주택 정책 나온다. 정책에 이제 주목을 할 때입니다. 네. 일단 실적 시즌 지나면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잘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정책주들이 올라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 가격대 상당히 좋은데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나와서 한마디 했는데 주택 공급 혁신 방안 곧 발표하겠다. 뭐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8월 중순 안에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안에 할 걸로 보여지는 건데요. 내용을 좀 먼저 보시면은 국토부가 이제 이 주거와 교통 정책을 다루는 이 민생 부처고요. 국가경제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핵심 부처로서 주택 공급에 대해서 청년이나 서민들이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정책을 내놓겠다라고 한 거고요. 조만간 곧 발표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와 또 수도권 GTX를 조기에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사실 지금 이제 수도권에 사는 어떤 국민들이 출퇴근하기가 또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국민들 출퇴근 시간을 좀 단축하고 교통비도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수도권의 GTX도 조기 추진하겠다라는 거고요. 이 신성장 동력 확충에도 앞장서겠다라는 건데 실제 이제 미래 모빌리티 현실화 최근에 용산 같은 경우도 지금 용산에 이제 이 새롭게 개발되는 곳이 있죠. 바로 이제 주택창인데 정비창이죠. 거기도 지금 이제 미래 모빌리티로 개발하겠다고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해외 건설 수주 규모도 확대를 하겠다고 하면서 국토의 실질적인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라고 하면서 이런 주택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전방위적인 주택 공급 정책이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는 건데요. 이와 관련돼서
주택 건설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아직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한번 접근해보기 위해서 종목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시 또 정책에 주목을 해볼 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주택 정책을 꼽아봤는데요. 과연 그와 관련한 우리가 공략해볼 수 있는 종목은 또 어떤 게 보였을지 첫 번째 한덕의 덕분에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일성건설. 그러니까 토목과 아파트의 종합 건설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프라 개발이나 어떤 주택 사업에 있어서 가장 먼저 올라가는 게 일성건설인데 토목공사, 건축공사를 다 포함하고 있고요. 아파트 분양 사업까지 확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건설사로서 어떤 정부의 주택 정책 나오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최근에 도화 4구역의 이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을 수주했는데 이게 지금 최근 매출액 대비 40%에 해당되는 금액이라서 매출 또한 좀 같이 올라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새 정부가 이 주택 정책은 중소건설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 정부 같은 경우는 이 주택 정책이 좀 워낙에 좀 약하다 보니까는 이 중소건설사가 좀 거의 못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현 정부는 지금 이 주택 정책에 대해서 어떤 민간으로 넘기면서 굉장히 세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 건설사가 좀 뜨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부터 뭐 원희룡 국토부 장관까지 주택 가격 안정화를 말하면서 어떤 개발까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일성건설 좀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과거에 건설주가 좀 많이 올라갔었는데요. 최근에 오랜 기간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이 조정을 거치고 보면은 한 달 전쯤에 한 번 이제 어떤 방향을 바꾸는 모습 나왔고요. 거의 한 달 정도 조정을 만든 다음에 지금부터 다시 올라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거래가 좀 점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낮을 때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과거 보시면 한번 정책발 받기 시작하면은 상한가 들어가는 종목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낮은 가격도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일단 4,500원까지 좀 단기적으로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3,450원 좀 짧게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성건설이 오늘의 첫 번째 공략주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4,500원, 손절가는 3,45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또 관련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공략주 힌트부터 보시죠. 북미 시장 무혈 입성이라고 합니다. 북미 시장에 무혈 입성했다? 바로 전기차 배터리 이야기인데 네. 이번에 이제 그 인플레 감소법을 보게 되면은 중국을 제외시키는 법안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배터리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중국과 가장 크게 그 경쟁자인 것인데 미국 시장은 지금 중국을 거의 제외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인플레 이 감소 법안에 있어서 정책 자체가 중국을 제외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굉장히 큰 혜택으로 좀 돌아올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미국이 초강세를 두고 있다라는 분석인데 중국은 못 도와준다. 바로 이제 이 전기차 배터리 이야기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런 점에 있어서 최대 경쟁자가 중국이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을 웃는다라는 이야기인데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미국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상한선을 폐지했습니다. 원래 그 기업별로 뭐 테슬라라든가 뭐 포드라든가 한 기업당 이 전기차 보조금을 20만 대까지만 적용했었는데 그거를 폐지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고요. 이 인플레 감축 법안에 바로 이 법안이 들어가서 이번 달 안에 통과를 시킬 전망입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조건은 북미 생산인 것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그 이 배터리나 전기차 들어가는 부품, 소재 이런 것들을 북미에서 또는 지금 이제 그 미국과 어떤 그 무역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 생산한 그런 전기차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떤 그 전기차 소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중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중국산 전기차 뭐 배터리라든가 아니면 중국 부품을 썼다라든가 아니면 중국에서 생산한 소재를 쓰는 그런 전기차는 미국에서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좀 그 수익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을 제외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으로 인해서 중국 대비해서 우리 기업이 훨씬 좀 우위로 올라설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어떤 그 원자재 채굴, 재련 국가의 생산 거점을 북미에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국내 기업들이.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나라 이 배터리 전기차 기업들이 북미 시장에 무혈 입성한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최대의 경쟁자가 사라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최대 시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미국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관련주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조금 조건은 북미 생산이다라는 네. 이 부분이 가장 또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렇죠. 기업인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지 두 번째 한덕이 덕분에 종목 공개해 보도록 하죠. 네. 아주스틸. 대형주는요, 네. 뭐 LG엔솔 같은 경우도 그렇고 북미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소형주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아주스틸이 작년에 멕시코에 지금 3공장을 지은 이후에 4공장까지 또 짓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북미 현지에 신공장 건설을 추진하는 건데요. 3공장 착공 이후 8개월 만에 추가 투자를 단행해서 지금 4공장에만 240억을 더 추가 투자하겠다는 이야기고요. 2023년까지 총 2천억을 상회하는 그런 투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 김천에 지금 이 공장 건설 포함해 가지고요. 2023년까지 지금 2천억 정도 상회하는 투자금이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됐을 때 2023년 1분기 생산을 목표로 멕시코에 지금 4공장까지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 시장에 있어서 가장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아주스틸 될 것 같고요. 고객사가 바로 삼성전자와 LG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삼성과 LG의 이 프리미엄급 가전제품용 컬러 강판을 납품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 멕시코에 새로운 공장을 짓고 있는 부분이 뭐 삼성 SDI라든가 LG엔솔로 들어갈 확률이 더 크겠죠.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북미 시장에 진출하는 그런 정보로 본다면 주가는 새롭게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북미 지역에 공장을 새롭게 짓기 시작하면서 한번 상한가를 갔던 종목인데 어제 한번 좀 약간의 좀 조정이 나왔었고요. 오늘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었죠. 조정 나왔을 때 매수 기회를 보는 게 맞다라는 거고, 주가 보시면 상당히 많이 하락해 있는데요. 6월 달에 하락한 부분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금 구간에서 거의 한 30% 가까운 수익 나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목표가를요. 단기적으로 14,000원까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1,800원으로 좀 짧게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스틸이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14,000원 제시해 드렸고요. 손절가는 1,800원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 두 가지 종목을 들어봤어요. 그 외에 또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체크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월수금만 이제 무료 방송하고 있는 건데 네. 어제 올려놓은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지금 이 하원 의장이 중국 방문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려놨고요. 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종목 좀 말씀드려놨으니까요. 유튜브에서 최연덕 검색하셔가지고 어제 거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